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자가 아니었는데 노력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실제 사례들을 묶어놓은 책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라,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이 책 제목을 보고는 뭐야, 뻔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 주위에 부자가 있어야 만나지. 내 주위에는 부자가 없거든? 이런 생각이 들고, 부자가 나를 만나주기나 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 책의 내용은 이 저자가 부자들을 만나보고 또 부자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더라 라는 사례들의 모음집인 거예요. 수십 명의 사람들의 실제 사례가 담겨있는 모음집이더라고요. 어느 동네에 몇 평짜리를 얼마 주고 사서 얼마가 올랐고 대출이 얼마였고 수익률이 얼마고 이런 상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책이어서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실패를 했구나 라는 거를 보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끝까지 다 책을 읽었고 제 생각엔 책 제목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의 저자는 어떻게 이런 부자들을 만나봤냐? 부동산 성공 투자법을 멘토링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은행권 최초의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라고 해요. 제가 이런 책을 왜 보게 됐냐면 저는 물론 부자의 축에 끼지도 못해요. 하지만 제 나이를 고려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모은 편이고 특히 부모님께 20세 이후로는 전혀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남편과 힘을 모아서 종잣돈을 마련하다 보니 대출을 일부 끼고 내 집 마련을 했었는데 매매한 집의 가치가 많이 오르면서 시세 차익만 한 1억 5천 이상 발생했거든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산 관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몸소 깨닫고 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야, 남편하고 같이 모은 거면 남편 돈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저희 남편보다 월급 훨씬 많고요. 제가 뭐 팀장이나 임원급도 아니고 회사원 월급 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게 거의 불가하다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 열심히 계속 모으다 보면 종잣돈을 불리다 보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고 그걸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 점점 부자들의 관심사에 흥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재 대출금은 거의 다 갚았는데 그 집을 살 때는 정말 스트레스가 많고 알아볼 것도 너무 많고 정말 그 과정에서 한 2년은 늙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고생을 한 만큼 얻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실제 몇 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거나 회사원이 모을 수 있는 최대한 그 정도 돈만 가지고 투자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처럼 대출을 끼고 샀다가 차익이 오른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 실패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런 걸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타산지석을 할 만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서 좋더라고요. 일단 이 구성이 다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목차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목차만 보면 되게 당연한 말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사례를 같이 보니까 와, 이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례를 얘기하자면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일단 인상적인 문구들 말씀드리고 또 사례 말씀드릴게요. 부자들은 항상 when, 언제보다 what, 무엇에 집중한다. 투자하는 시기, 매수 시점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 즉 어떤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의사결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특히 이 책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주위에서 뭐 오피스텔을 샀는데 월세를 매달 얼마씩 꼬박꼬박 받는데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이거 해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그 매달 받는 월세 수익, 임대 수익이 아니라 그 자산의 가치, 매매 가격이 오르냐 그거를 훨씬 중요하게 봐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임대 수익이 아니라 자본 수익이 중요하다. 왜냐면 오피스텔을 샀는데 매달 받으면 뭐해. 갑자기 세입자가 나가버려서 그 월세가 몇 달 동안 끊길 수도 있는 거고요. 1년 동안 매달 60씩 받아서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1년 후에 이 집값이 훅 떨어져서 오히려 손실을 보는 케이스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매달 꼬박꼬박 뭔가 연금처럼 돈을 받고 싶어 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그 월세 수익만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성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입지인가 조건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해라.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조건이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알려주는 책이고요. 특히 처음에 분양받을 때 만약에 이 상가가 임대가 되지 않으면 몇 달 동안은 월세를 보장해드립니다. 이런 조건들을 거는 케이스가 꽤 있대요. 근데 실제로 계약을 하고 들어가 보면 그거를 안 지키는 케이스가 많다고 해요. 그런 거에 혹하지 마라. 이런 굉장히 유용한 사례들도 들어있어요. 투자는 정말 많이 알아보고 해야 된다.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주위 사람 의견 듣고 그냥 흔들리면 안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를 듣고 이런 책도 많이 읽고 온라인 카페나 관련된 커뮤니티에 정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감각, 기본 지식 이런 걸 많이 갖춰야 되는 것 같아요. 부자는 적게 벌 때부터 자산을 관리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 월급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언제 집을 사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반드시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월급 많이 번다고 더 모으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나의 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하고 단순히 날아가 버리는 돈들, 소비성 지출을 막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다 이런 사례들도 나와 있습니다. 내 집을 갖고 싶다면 5가지의 원칙을 따라라. 첫째, 무관심의 벽을 철거하라. 관심을 갖다 보면 정말 큰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둘째, 내 몸에 맞는 전략을 세워라. 종잣돈이 다소 부족하면 한 지역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소득에 맞게 자금 계획을 잘 짜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셋째, 소문의 노예가 되지 마라. 돈이 된다는 정보가 본물 터지듯 넘쳐나는데 가짜 정보가 정말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넷째, 오늘의 가격을 인정하라.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은 과거의 아파트 가격과 오늘의 가격을 비교한다. 그러면 내 집 마련에 쉽게 나서지 못한다.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매수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다섯째, 청약 통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도 얘기를 해주고요. 사실 이 부분보다 상세 사례가 훨씬 재밌어요. 막 여기 책에 보면 뭐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 몇 살 이런 식으로 다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한 분이 7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45만 원의 임대 수익을 보장해준다라는 투자를 권유받았대요. 수익률이 연 7.7%로 계산이 되는 상황이고 임대 수익 얘기를 들으니까 솔깃하는 거죠. 와, 요즘에 은행에 맡겨봤자 이자가 1, 2%도 안 되는데 7%를 받는다니 라고 하면서 했는데 5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보일러에 문제가 생겨서 보일러 교체 비용이 120만 원이 발생했고 거기에다가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해서 임대 보증금 빼줘야 되고 한겨울이다 보니까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거고 결국에는 공실로 있던 그 기간에 관리비 낸 거 따지면은 임대 수익이 엄청 낮아진 2년 7개월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세대 주택을 팔았는데 원래 샀던 가격보다 더 싸게 처분을 해서 자본의 손실을 700만 원을 보게 된 그런 케이스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투자에서 실패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볼 수 없다. 10년 정도 지나면 보일러 누수 등 각종 수리비가 증가하게 된다. 수리비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임대 수익이 아니라 자본 수익이 중요하다.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게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정말 집값이 오를 만한 매력이 있는 수요가 있는 물건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은 주차장, 보안 시스템, 커뮤니티 이런 편리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투자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런 다세대 다가구 주택,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데에 투자를 하려면 성공법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기대 수익을 정하라. 둘째, 기대 수익이 목표에 도달했다면 과감하게 처분하라. 셋째, 반드시 급매 또는 경매로 투자하라. 넷째, 신축된 지 10년 이내의 건물에 투자하라. 다섯째, 전월세 수요가 풍부하고 교통, 지하철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투자하라. 이런 내용은 실제 내가 투자할 때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유동인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동인구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매출액이 유동인구에 비례하지 않는다. 소비를 절제하는 5060 세대가 주류를 형성하면 상품의 단가가 낮다. 반면에 20대, 30대가 많은 경우에
경우에는 소비 인구가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좀 더 매력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유치권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도 설명이 되어 있고, 오피스텔을 매매했는데 주변 지역에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이렇게 월세 수익이 반토막 수준이 되기도 한대요. 주위에 선택권이 많아지는 거니까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점차 감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실패 경험을 가지고 더 공부를 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했다가 월세도 꼬박꼬박 받고 임대 수익 얼마를 올리고 있다 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오피스텔의 인기가 좀 시들해지고 있대요. 월세랑 관리비가 비싸지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걸 피하는 게 좋다라고 이 저자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거 보시면서 본인의 가치관과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를 통해서 스타벅스를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 스타벅스가 있는 꼬마 빌딩을 매매를 해서 수익을 잘 보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이 스타벅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 지도도 다 나와 있고, 보면서 와 진짜 이래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할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정도의 자본이 없긴 하지만 이런 사례들을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건 괜찮을 것 같고, 이 정도가 아니어도 우리는 몇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상권 안에 스타벅스의 숫자가 두세 개만 있어도 소비 수준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권으로 보면 된다. 스타벅스는 법인이 직영을 하는데 철저하게 상권 분석을 하고 그 지역의 미래 성장률까지 감안해서 점포를 낸다. 그래서 스타벅스 있는 데에는 주변에 꼭 이디야 커피가 생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스타벅스 맛있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상권이 이렇네, 여기에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투자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돈을 모아서 몇 천만 원을 만든 다음에 이 지역에 뭔가 갭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런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는 수천만 원만 있어도 할 수 있다. 적은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심지어 경매 시장에는 수백만 원을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땅들이 있다. 종잣돈을 타령하기보다 자금 사정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갭 투자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갭 투자는 더 신중하게 미래 가치를 따져가며 해야 한다. 갭 투자 성공 방정식 이런 게 있는데요. 첫째, 매매 시세 대비 전셋값 비중이 80% 이상 되는 대형 단지 소형 아파트를 선택하라. 서울은 오피스 또는 교통 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선택하라. 셋째, 지방은 산업단지 등 기업을 끼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라.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들은 부부가 함께 공통의 목표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면서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했는지 이런 팁도 다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5억 투자해서 자본 수익 막 3억 2천만 원 막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되게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날로 먹었다기보다는 정말 많이 공부를 해서 흐름을 읽어서 적절한 시기에 투자를 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경매에 대해서도 간단히 나오는데 미래가치 분석, 권리 분석, 임차인 분석이 핵심이다 라고 하고 있고, 경매 관련된 책들도 제가 최근에 본 게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경매에 대한 책도 소개해드릴게요. 요즘에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침체됐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가지는 않을 테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버블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정말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느낀 게 가격은 대부분의 조건을 다 대표하더라고요.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뭐 다른 거는 저는 예쁜 옷, 가방, 뭐 액세서리 이런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거주하는 환경은 또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쾌적한 환경, 산책하기 좋고 마음껏 뛰놀 수 있고 교통 좋고 이런 요인들은 정말 아이 키우는데 좋은 환경에 가고 싶지 누가 막 위험한 지역에 살고 싶겠어요. 그거랑 똑같이 소비가 잘 이루어지는 동네도 분명 있는 거고 그 요소들이 있는 건데, 특히 임대 수익 연 6에서 8%를 보장해준다면서 은행 금리의 몇 배가 넘는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에 나서야 한다. 분양가 대비 큰 손해를 보고 파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2억 8천만 원의 손해를 봤대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약도 먹고 병원 가고 막 힘든 케이스, 이런 실패 사례가 나오니까 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런 거 조심해야겠구나. 돈이 된다고 하는 거에는 진짜 사기꾼들이 꼬이게 돼 있거든요. 그 사기꾼을 잘 발라내는 힘, 잘 걸러내는 힘도 키워야겠죠. 부동산 시장에는 수많은 허위 과장 정보가 유성처럼 떠돌아다닌다. 도로가 뚫릴 예정이다. 대기업 공장이 들어설 거다. 신도시 들어설 거다. 이런 싸구려 공짜 정보들 대부분 확정되지 않았거나 아예 계획에도 없는 것들이다. 좋은 상권은 서류상으로 보이지 않고 현장 탐방을 통해서만 보인다. 현장에 많이 가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접 가보지 않고 매매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모든 투자는 날릴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를 감안해야 되니까 직접 가서 보고 이게 정말 어떤 식의 동선이고 사람들이 소비를 얼마나 하고 미래 가치가 어떨지를 많이 공부를 해야겠죠. 대출 이자는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 이자 내는 거 소득공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절세를 받는 케이스도 나와요. 자기 자본은 5억 8천만 원이고 20억을 대출을 받아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한 뒤에 작은 상가를 매입해서 와 미쳤어 무슨 5억 가지고 20억을 대출받아 싶을 텐데 지금 주변의 매매 시세를 보면 자본 수익이 16억이래요. 16억. 와 16억 번다고 하면 20억 대출할 만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싸게 매입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 사례들이 다 나와 있고 상속을 비롯해 이혼 또는 사업상의 부도로 인해 매물로 나온 꼬마 빌딩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갑자기 급매로 나오는 케이스가 있대요. 저도 원래 대출을 정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었고 빚지는 거 싫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저희 집을 대출로 사보고 이렇게 훅 오른 거를 보니까 그때 안 샀으면 우리는 계속 또 전세 2년마다 옮겨 다니고 있겠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본 수익을 땅을 사서 막 자본 수익이 20배 막 이런 케이스들도 어디 동네 어디 지역인지도 다 나와 있어요. 물론 과거의 이야기긴 하지만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징인지 파악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니까 상가의 방향이 남향인 경우 햇볕으로 인해 진열한 상품의 전시 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햇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북향은 상품의 전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북향인 꼬마 빌딩을 추천한다 라고 해요. 상가 고민하시면 이 점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미래 가치는 개별 상가가 아닌 상권에 있다. 그냥 그 상가 하나만 보고 고민하지 마시고 상권에는 5대 상권이 있는데 문화상권, 아파트 상권, 대학가 상권, 역세권 상권, 오피스 상권이 있다 라면서 그 각각의 상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해볼까 말까? 부자가 되고 싶긴 한데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 책을 보시면서 감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정말 학벌, 직업 이런 거랑은 전혀 무관하게 이 분야에 대한 정보, 이것에 대한 공부만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와 저의 구독자분들, 로맹님들 같이 성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